물러설 곳 없는 황영웅. 이젠 일어서야만 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가도 되는 사회인가요? 이 이야기는 한 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는 과거에 잘못이 없었는가?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그는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이미 책임을 지고, 이미 벌을 받았고, 이미 침묵 속에서 시간을 견뎌냈는데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마다 같은 돌이 반복해서 날아옵니다. 이번 전남 강진 청자축제 출연 논란은 단순한 행사 캐스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재기라는 단어를 아직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언제까지 과거에만 묶여 있어야 합니까? 법이 끝난 자리에서 인간도 끝나야 합니까? 이 시리즈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지목하거나 분노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실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준 위에서 황영웅이라는 한 사람이 왜 다시 설 기회를 가져야 하는지 차분히 묻고자 합니다. 돌을 들기 전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돌을 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일부, 왜 다시 황영웅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필 지금 또 황영웅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거꾸로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한 사람을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이미 시간이 흘렀고,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으며, 이미 당사자는 침묵 속에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대에 오르려는 순간마다 같은 의혹과 같은 비난이 반복됩니다. 이번 전남 강진 청자축제 출연 논란은 단순한 가수 캐스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없었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단 한순간만을 떼어놓고 그 전체를 부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황영웅은 화려한 복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공중파의 스포트라이트도 아니었고 대형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방의 작은 축제 무대에서 다시 노래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조차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다시 시작할 자격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2부, 사실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인가? 논란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문은 커지고 단어는 과장되며 어느 순간부터 확인된 이야기와 전해들은 말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학폭 가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판결은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어린 시절 지인 간의 쌍방 폭행 사건이었고 벌금형으로 사법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법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벌을 내렸고 책임을 물었으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의 평가는 더 이상 법의 영역이 아니라 여론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성격은 단순화되고 맥락은 삭제되며 쌍방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가해자라는 낙인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 제목은 짧아지고 댓글은 거칠어졌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사실처럼 반복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끝난 사건을 여론은 언제까지 다시 재판해야 합니까? 처벌 이후의 삶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까? 반성과 자숙, 시간의 경과, 재발의 여부, 이후의 삶과 선택. 이 모든 요소가 빠진 채 과거의 한 장면만으로 현재와 미래를 봉인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판단일까요? 3부, 이미 치러진 대가, 그리고 침묵의 시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는 충분히 벌을 받았는가?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가입니다. 황영웅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무대는 멈췄고 스포트라이트는 꺼졌으며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그는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 멈춰선 시간, 결과로 주어질 예정이었던 명예와 기회,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순간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숨음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저 시간을 견디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오해만 남겨진 채 지나간 계절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노래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조심스럽게, 더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과연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사회가 요구한 자숙의 시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마다 과거의 장면만이 소환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벌은 끝났지만 삶은 끝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벌은 끝났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말해온 책임의 의미입니까? 사부, 왜 하필 지방의 작은 무대였는가? 다시 묻습니다. 황영웅은 왜 하필 지방의 작은 축제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방송 복귀도 아니었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대형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것은 전남 강진의 청자축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선택에는 계산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기보다 음악으로 지역에 기여하고 무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공중파가 아닌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큰 소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한 걸음씩 다시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방축제는 누군가의 명예를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잇는 자리입니다. 그 무대에 서는 것이 과연 누군가를 해치는 일입니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다시 노래하고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이 무대마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그것은 자숙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재기는 한순간에 허락되는 특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다한 이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조심스러운 선택 앞에 놓인 거센 반발과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논란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부, 비판과 음해의 경계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비판은 필요합니다. 사회는 질문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공공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음해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사실을 묻는 질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려를 표하는 것과 낙인을 찍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논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무엇이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고 무엇이 과거의 이미지를 다시 불러내는 공격이었는가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건을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고 확정되지 않은 표현을 확정된 낙인으로 굳혀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과거에 가둬두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공의 장에서 이름을 특정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인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비판의 목적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면 그 방식 역시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논란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끌어올려 누군가를 좌절시키는 결과로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합니다. 자유가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집니다. 비판은 사회를 살릴 수 있지만 음해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6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제기를 허락하는 기준.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단 한 장면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그 이후의 삶, 책임과 회복의 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는 때때로 잔혹합니다. 잘못을 벌주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돌을 던지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인간에게 허락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논란으로 영원히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까?
황영웅이라는 한 사람의 제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설 기회를 허락할 수 있는지, 회복과 책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공공의 무대, 지방의 축제,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단순한 지지나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끝난 사건을 끝내고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낙인을 영원히 따라붙게 할 것인가? 돌을 들고 공격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다시 세울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회가 허락할 때 사람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선행을 통해, 조심스러운 한 걸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7부 결혼. 돌을 내려놓는 순간 한 사람이 다시 선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세울 것인가, 과거의 그림자에 가둬둘 것인가. 황영웅은 말했습니다. 침묵으로 책임을 감당했고 선행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으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공중파가 아닌 지방의 작은 무대에서도 그는 음악으로, 마음으로 지역과 사람들에게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돌을 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회가 이 선택을 허락할 때 한 사람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며, 노래하며, 선행하며 새로운 삶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소합니다. 과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믿음과 지지, 격려와 성원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황영웅은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사회의 기준이 그 발걸음을 지지할 때 그는 비로소 완전히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순간 한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의 존엄, 책임, 회복.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의 약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